제가 처음에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세상에 어떤 시술이든 존재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나중에 내가 이때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장님, 요즘 SNS 보면 특이한 성형들 되게 많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 성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과하고 되게 기이한 그런 성형들 있잖아요. 요즘 중국이나 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시술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원하진 않으시는 것 같고요. 외국에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SNS 같은데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 해달라고 하긴 하세요. 우선 제가 처음에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역시 그럼 원장님은 그런 수술들은 좀 반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시술이든 존재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나중에 내가 이때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연히 제 딸이라면, 제 가족이라면 안 시키고 말리겠죠.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안전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사진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한번 그래보죠. 먼저 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인아웃을 선호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두껍게 아웃라인 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 동양인의 눈은 서양인과 좀 달라요. 눈꺼풀 조직이 두껍고 눈 뜨는 근육과 이제 건판이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제 동아시아인들, 특히 북방계의 경우에는 쌍꺼풀이 자연적으로는 생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기더라도 속상 아니면 안쪽 주름에서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희미하게 나와서 커지는 인아웃이 맞아요. 반대로 서양인, 코카이샤인들은 달라요. 눈꺼풀 조직이 얇고 적고요. 지방도 적어서 눈꺼풀이 건판에 직접 붙어요. 그래서 쌍꺼풀이 짙고 깊게 나타나고요. 눈두덩이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더 깊고 아웃라인으로 생기고요. 그런 게 또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중국은 두껍게 시작하고 두껍게 끝나는 아웃라인을 선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젊었을 때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두 번째로 눈에서 과하게 트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건 정말 말리고 싶어요. 눈을 이제 과하게 터놓으면요, 삼배간이라 그래서 눈에 흰자가 너무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눈이 잘 안 감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눈이 안 감기니까 검은 눈동자가 쓱 올라가서 감긴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각막이 열려 있으면 잘 때 손상받아요. 이렇게 과하게 트임을 할 줄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건 말려야 됩니다. 부작용도 생길 뿐 아니라 되게 보기가 징그러워요. 요건 이제 매부리코죠. 요즘 매부리코를 일부러 만드는 수술 또는 코끝을 과하게 올려주는 수술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양인의 코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서양인 코에 대한 동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코카이샤인들은 비익 연골이라는 이 연골이 커요. 그래서 요 끝에 팁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 아래쪽에 쑥 꺼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건 이제 아시아인 들도 있는데 이제 서양인들 더 부각되죠. 이게 아예 없으면 너무 일자가 되면서 또 부자연스러워요. 그게 이제 수술한 코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강해도 이상해요. 서양인 같은 특징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매부리코는 재물복이 있다고 그래서 매부리코를 일부러 만드는 수술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 트렌드라서 이거 나중에 유행 지나고 나면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약간 조정하는 건 수술 말고 안전한 히알루론산 필러로 해라. 또 나중에 이거 괜히 했다 싶으면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건 요새 중국에서 유행한다는 당나귀기, 엘프기 요건데 귀가 이렇게 커지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취향을 떠나서 이거 나이 들어서도 예쁘다고 느낄까요? 정말 의문이 드는데 나는 요건 이제 누운기, 요거는 사실 부분적으로는 전 찬성이에요. 이것도 근데 귀가 스면 얼굴이 확실히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저도 찬성인데 이것도 되게 아주 예민해요. 요거를 이제 연골을 조정해서 수술을 해버리면 각도가 진짜 1도만 달라져도 확 느낌이 달라서 너무 이렇게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수술보다는 그냥 주사로 간단하게 살짝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주사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요거는 베트남에서 요새 유행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해달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가 너무 없으면 덕이 없고 복이 없대요. 그래서 전 요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수술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술을 하려면 절개가 크게 들어가서 안에 인대까지 당겨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복원이 되는 경우도 좀 많아서 이런 거야말로 간단하게 주사로 히알루론산 필러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본에서는 덧니가 있는 게 되게 귀엽다고 느낀대요. 일본 덧니라 그러죠. 덧니를 갖다 붙이는 수술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러시아에서 유행한대요. 이거 몇 명 와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해준 적이 있는데 수술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흉터 남고 다시 나중에 돌아가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사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원장님, 왜 외국에서는 말씀하신 성형들이 좀 유행을 하는 걸까요? 원장님 병원에도 이렇게 특이한 성형이나 시술을 해달라고 좀 요청하는 분들 계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살겠어요. 사람은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하고 개성을 중시하고 어쨌든 이런 약간 괴상하고 이상한 시술들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니까 그런 자유로움은 인정을 하는 편이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지금 이걸 만족할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도 시술해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복원하고 싶다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이런 해부학적인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변화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원하더라도 우선은 좀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근데 말씀하신 시술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형수술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눈, 코 수술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나라 성형수술 순위를 보면은 먼저 1위 눈, 2위 코, 3위 안면윤곽, 4위 가슴, 5위 지방흡입. 세계적으로는 인기 있는 성형수술 1위가 유방이에요. 그리고 2위는 지방흡입, 3위가 눈꺼풀, 4위가 코, 5위가 복부 성형. 이건 이제 에브도미노플라스티라고 복부 거상술. 완전 다르죠. 확실히 우리나라는 눈 수술이 제일 많네요. 근데 이제 이건 수술만 따져서 그런 거지 사실은 시술을 포함을 하면 1위는 보톡스, 2위는 필러라고 나와 있죠.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게 2020년도에 우리나라 성인 남성 2%, 여성의 18%가 성형수술 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당 성형수술 횟수가 1위로 알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통계의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받은 성형수술의 케이스까지도 다 포함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미용수술 하고 오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외국에서는 무지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남미 국가들이 앞에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한 5등 정도 위치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많이 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과하게 포집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은 항상 눈, 코, 입은 개인의 개성이다. 최소한으로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뭐 눈, 코, 입 건들지 말라 하는 건 아닌데 이목구비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특정이고 개성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그런 잣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면 그 정도 잣대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목구비를 다른 사람처럼 바꾸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젊은 시절의 나를 목표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비율과 배치를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눈이 좀 커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눈 처짐이 심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면 쌍꺼풀이나 트임 같은 거에서 인위적으로 눈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눈 주변의 여백을 줄이려는 노력을 저는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목구비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에 살이 많으면 이목구비가 엄청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림은 되게 예쁜데 여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럴 땐 도화지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연령대에 따라서 이 시술에 대한 관심도도 좀 차이가 있나요?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성형수술 부위를 좀 보면은 10대 때는 주로 눈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20대 때는 코,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래서 이제 보톡스, 필러 같은 주름 개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고요.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지방을 흡입해서 리프팅하는 거, 안면 거상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워낙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 각자 이제 문화적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각 나라마다 많이 시행되는 미용 시술들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옳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판단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로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기능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전 반대예요. 그리고 이런 유행도 결국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과한 표현들보다는 자연스럽고 조금 부족하게, 그래도 한다면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왜? 우리는 소중하니까.